있습니다. 경제 초보들이 보기만 해도 아하! 그렇구나! 알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경제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요. 기업의 자산 분배, 이익 분배에 참가할 것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또는 증서.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요.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 그 단위를 나타내는 증서를 말합니다. 즉, 주식회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거고요. 주식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 요소이자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렵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활의 참견 김양수 작가님의 만화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아는 지인분이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가 천지가 개벽할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뭔가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은 냄새가 좀 나죠? 네. 김양수 작가님의 경제의 참견 함께 보시죠.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지인 P씨. 친구에게서 주식 극비 정보를 하나 듣게 되는데 이건 진짜 극비 정보인데 친구의 극비 정보 주식을 확인해보니 동전주였다. P씨는 모아놓은 적금을 깨고 그 주식에 올인했는데 하지만 한 달 뒤 친구가 추천한 주식은 반토막이 났다. 왜 우리가 산 주식은 떨어지기만 하는 걸까? 정말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그야말로 우픈 사례였습니다. 주식 투자로 한 달 만에 1억 만드는 비법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요. 2억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처럼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른바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이에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리는 기관들은 수익을 낸다고 해요. 실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코스피 주식시장을 분석해 봤는데요. 주식 상위 10개 종목에서 기관들은 평균 6.6%의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12.83%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 전략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따지지 않고 추종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추종 매매, 이것은 남들이 사는 걸 따라서 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왜냐?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에 비해서 정보가 느리기 때문에 한 발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그 몽골의 인구가 600만 명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몽골의 인구 몇 명 정도일까요? 실제로 몽골의 인구는 30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을 때 몇 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마 300만 명보다는 조금 훨씬 높은 숫자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왜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600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걸 바로 기준점 효과라고 합니다. 미리 각인된 정보를 기준 삼아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희망 소비자 가격이 1,5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팔 때는 700원에 팔아요. 자, 그리고 가격을 1,000원으로 표기해 놓고 700원에 팔아요. 어떤 걸 더 싸게 샀다고 느낄까요? 그렇죠. 당연히 가격이 1,500원인 걸 700원에 샀을 때 내가 더 싸게 샀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구매 가격은 똑같은 7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500원에 이미 기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더 싸게 샀다고 느끼는 건데요. 이 기준점 효과라는 개념은 주식 투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 현재 주가 수준이나 이전에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주식의 경우 가격이 낮아졌다고 판단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주식이 고점에 이르렀을 때의 회사 상황과 현재의 회사 상황이 전혀 달라졌을 경우에는 그 전에 나타난 고점은 아무런 의미 없는 수치일 수도 있거든요. 어떡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안타깝지만 기준점 효과에 넘어가신 겁니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데요. 투자금을 스스로 부담하기가 힘들다 보니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증권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기업은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고 투자자는 주식 가치의 상승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윈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한 번이라도 거래해본 인구 수가 약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남들이 산다고 따라서 사고 남들이 판다고 따라서 파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뇌에 쏙쏙 박히는 경제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 주식과 기준점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행동 경제학이니 뭐니 뭐 이런 어려운 말도 많았지만 재밌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 얘기만큼 또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